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윤회 씨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탑할 가치도 없습니다.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그 선례를 남기게 되고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화난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숨겨뒀던 계작도를 꺼내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닮음꼴 해견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대선 뒤에 처음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일단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공세, 논리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답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작년 11월 28일부터 이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논란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질 거다. 이런 관측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유임 그리고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새 비서관도 아무 잘못이 없으니 계속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는 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다. 네, 국민이 원하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불통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어제 대통령 회견, 지금 조수진 차장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조 기자님 말에 100% 찬동하고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쪽하고 다른 쪽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건 파동이 전혀 거짓이다. 이런 입장에 출발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당 문희상 위원장처럼 분명히 문건에 실체가 있고 그게 십상시가 있고 이런 입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른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어서 두 분이 영원히 지금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평가한 뒤에 또 국민 앞에 불가피하게 또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만 했더라도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공감하지 않았나 대통령 말씀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조수진 차장,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나요? 네, 어제 새누리당 그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좀 국민과 간극이 크다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 아침 모임이라는 초선 의원들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도 비슷한 결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기대했는데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미흡했다라는 당내 의견이 많다. 이렇게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것 분위기 전달했고요. 또 새누리당의 한 의원,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성을 너무 높이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호 의원이 한마디로 고사성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당단부단 반숙이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훗날에 재앙이 된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바로 결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국민들로부터 좀 박한 평가를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조수진 차장, 오늘 문희상 위원장의 회견, 소통으로는 충분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로 신년 기자회견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요. 오늘 다소 좀 무겁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굉장히 유머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계속 그 참석자들이나 기자들을 이 즐겁게 하는 이런 그 재주가 아주 탁월한데요. 오늘 그 어떤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당내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촌평을 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유연성, 박원순 시장은 실용성, 문재인 의원은 휴머니즘 이렇게 한마디씩으로 촌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희상 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떤 공격받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오늘 회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특히 저희가 4시경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얘기, 오늘 주제로 다루겠다는 걸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에 관한 부분인데 바로 이 시청자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야당 대표의 대통령 비판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부터 바로잡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남 취업 청탁 사건에 대한 얘기 오늘 언급도 안 했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자, 조수인 차장. 네. 처남 취업 청탁 사건이 검찰에 배당은 됐는데 아직 수사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 질문을 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질문은 뚜렷하게 안 했고요. 안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역시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희상 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예.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야당 대표 문희상 위원장은 임시 지도부 체제지만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진 사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어떤 판결문 때문에 느닷없이 가정사가 드러낸 것 내가 전혀 대응을 못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에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도 나도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분간 가는 거고 새 비서관 계속 가는 거다. 예, 이거하고 비교하면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카카오톡 의견 중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오늘 요즘에 그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당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쏟아졌는데, 자, 야당이 국민 또 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야당의 해법 뭘까요? 글쎄 2월 8일까지 전당대회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을 수 있고 또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 문희상 위원장이 2월 8일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당당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야당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그 천안 문제에 대해서 참 이유야 어찌 됐건 송구하다, 이런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사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수진 차장. 뭐 네.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예. 이렇게 공식 석상에 선 것 2012년 대선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 자리를 문재인 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둘이 표정이 아주 상당히 밝은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 안철수 대표님하고 이제 저를 뭔가 조금 불편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도 있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 뭐 저와 좀 치열한 경쟁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뭐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그 대표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손을 맞잡은 모습인데, 자,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또 친해진 건지, 친해진 척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에 바로 옆자리에서 문재인 의원도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잠깐 들린 거죠. 여러 가지 여기에는 포석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될 경우에 이 친노정당이 되면서 비노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좌장으로 하는 중도파가 분당해서 나갈 거다.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파와의 이 갈등 최소화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하려는 예. 어떤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 문재인 의원은 바로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게도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내가 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호소로도 풀이가 됩니다. 자, 근데 그 호소가 먹힐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2월 8일 전당대회 때 결과로 보겠습니다. 예, 결과로 알겠습니다. 봐야겠네요. 자, 야권 소식 길게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